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름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최근에 민주당 내부는 그래서 요즘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는 그 개혁의 딸들의 줄임말이라고 하죠. 좀 들을 때마다 제가 황당하고 웃긴데. 아무튼 이른바 이 개딸이라고 하는 이 이재명의 강성 지지층들의 권한을 더욱더 크게 강화시키는 황당한 방향으로 지금 민주당 내부의 당원을 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게 일사천리로 통과가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시청자분들도 그러니까 이게 개딸, 권한이라고 이렇게 두 단어만 검색을 한번 해보셔도 그 권한이 지금 대폭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민주당이 그렇게 가고 있다. 이런 뉴스 기사 자료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즘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빠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민주당에서는 점점 더 이재명 개인의 사당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착착 그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권리당원들의 투표 비중을 높이면서 총선 경선에서도 현역 의원들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안을 통과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게 사실 말이 현역 의원이지 사실상 비이재명계, 즉 기존의 586 운동권 출신의 민주당의 전통적인 터줏대감들을 이재명이 그러니까 몰아내고 자기 계파 사람들로 민주당을 확실히 도배하겠다, 집어삼키겠다라는 거죠. 자, 덕분에 내년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일명 개딸들이라고 불리는 민주당 내부의 그 이재명 강성 지지층들 팬클럽들의 표심이 더욱더 그 위력이 강력해질 상황입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저는 과거 국힘당 경선 당시에 평론을 할 때 그때는 권리당원들의 권한이 강화되고 그러니까 당원들이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근데 그때는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시청자분들도 아시잖아요. 민주당과 국힘당이 뭐가 다른지요. 여러분들 국힘당이 강합니까? 아니죠. 국힘당은 여전히 실제로는 우파 성향이 굉장히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우파 철학이 뭔지도 모르고 그 방향성이 어떤 건지 사실 아직까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 와중에 권리당원들의 투표 반영 비율은 별로 높지 않으면서 지금 국힘당 얘기를 잠깐 하는 겁니다. 그 지난 국힘당 경선 당시에 그러니까 권리당원들의 투표 반영 비율은 별로 높지 않으면서 분탕 가득한 그런 어떤 외부인들의 역선택, 그 애초에 그리고 적절히 그 모집단 자체가 선별되고 가공된 어떤 인간들이 모인 그 여론조사였죠. 이런 것들이 끼어들면은 당 전체 방향성이 그야말로 잡탕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의 어떤 당심 같은 게 반대가 되면서 제대로 반영도 안 되고 더 그러니까 우파를 똑바로 지향하라는 관점에서 그때는 당원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겁니다. 실제 당원들이 올바른 말을 하고 있고 국힘당이 그거에 그러니까 그 어떤 우파 민심에 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당원들의 권한이라도 강화해야 된다는 게 사실 당연한 거고, 근데 민주당은 반대로 상황이 180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여러분들 지금 그러면은 누가 올바른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개딸들이에요? 아니죠. 걔네들하고 다르게 가야 되잖아. 민주당이 잘 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은 지금 외부의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가 올바른 상황이고, 반면에 민주당 내부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재명 계파가 단단히 장악을 해가지고 더욱더 극좌로 가고 있죠. 특히 이재명 한 사람의 독재 권력을 강화하는 개인의 사당화의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민주가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의 권한만 강화하는 이런 형태, 개혁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독재 정당식으로 가고 있는 운영 방침이 잘못된 거라고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겁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요컨대 국힘당은 너무 물렁물렁하고 나약해서 문제였던 반면에 민주당은 지금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추진력이 너무나도 강해서 문제라는 거죠. 엔진이 폭주를 하는데 브레이크가 약하면 그게 제대로 운전이 되겠습니까? 코너링 돌고 이렇게 하려면 코스에 따라서 때때로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필요하거든. 운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죠. 브레이크를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개인의 철저한 사당으로 전락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들의 그 하위 평가자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크게 강화하겠다라는데 사실 그게 지들 입맛대로죠. 추후 전당대회에서도 권리당원들의 비중을 늘리면서 강성 지지층 팬클럽인 개딸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뉴스 기사도 한번 보시면은 비이재명계, 친문계의 반발 속에서 의결했다, 이런 표현들이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추천 반대 비율이 압도적인 차이였다라고 하죠.
자, 이번에 민주당이 저지른 짓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 당연히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개정사안은 원래 당대표 선출법과 관련된 당헌 제25조 그리고 내년 총선에 공천 룰을 바꾸는 당헌 제100조 두 건이었다고 합니다. 자, 둘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대표 선출법이나 총선의 공천 룰을 바꾸거나 이런 것 둘 다 사실 굉장히 정당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민감하고 엄청나게 중요한 안건들이죠. 자, 그런데 이날 이상한 점이 뭐냐면은 각 안건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정확하게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안건 모두 개정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렇게 갔다라고 합니다. 즉 모두 찬성이거나 아니면 모두 반대만 가능한 시기였다라는 거죠. 말장난 지독합니다. 그죠? 이에 민주당의 한 원외 중앙위원 역시 자, 나는 대의원제 개편에는 찬성을 하고 공천 룰 개정에는 반대를 하는데 무조건 둘 다 찬성 또는 반대를 하라고 하니까 황당하더라. 민주주의는 절차적인 정당성이 핵심인데 투표 방식부터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수도권 지역의 비명계 민주당 의원 역시 한마디 거들었는데 어차피 중앙위원회의 구성이 당 지도부의 입맛대로라서 당헌 개정이 되는 것은 예상하고 있었다. 투표 방식을 보고 뭐 이런 꼼수가 다 있냐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뭐 반면에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과거에도 이렇게 한꺼번에 뭐 이렇게 안건을 붙인 적이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이게 별것 아닌 걸로 뭐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최근에 민주당은 이재명의 독재 권력의 사당화가 발빠르게 착착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흘러가는 방향은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극좌 노선을 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은 민주당 내부가 어쨌든 지금 이렇게 교통정리가 되고 있고 마냥 그러면은 질서가 잡혀서 단합이 잘 되고 있다는 거냐? 자, 그렇게 묻는다면은 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정리가 잘 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여러 언론에서도 참다 나오다시피 비명계의 존재와 그 반발감 자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여러 언론들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적게 소개가 되는데도 이 정도인 거예요. 자, 다만 그럼에도 민주당은 현재 이재명계와 개딸들이, 그러니까 추진력이 약한 사람은 절대로 아니죠. 이 양반들이 무능해서 그렇지 결단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추진력은 불도저보다도 확실하죠. 그렇다 보니까 억지로 지금 계속해서 그 어떤 비명계들, 친문계 뭐 이런 것들의 어떤 반발을 뚫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내부의 그 어떤 양대 진영의 갈등, 계파 갈등은 더욱더 골이 깊어지게 되겠죠. 자, 근데 이러면은 기존의 친문재인계나 비명계라고 해서 이재명한테 당하고만 있느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현재 이재명의 독주체제에 반발하는 민주당 내부 세력들이 그게 작냐고 하면은 실제로는 그 규모가 절대로 작지가 않거든요. 꽤나 된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운동권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운동권, 586 운동권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집단이기 때문이에요. 이재명이 부상함으로 해서 전통적인 586 운동권 중에 지금 비주류로 밀려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대표적으로 이낙연이 슬슬 행동에 나서고 있죠. 이재명 사진 한 장 찍을 거면 더 이상 안 만난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자, 이낙연의 스탠스가 어떤 쪽이고 뭐 민주당 내부의 어떤 세력들을 대표하는 건지는 뭐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죠. 이 사람이 뭐 친 이재명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명백하게 지금 노선이 다른 사람이거든요. 자, 그리고 민주당의 대표적인 또 터줏대감 중에 한 사람, 다선 의원이자 뭐 국무총리까지 지냈던 정세균도 이낙연과는 딱히 접점이 없다라고 하는 듯 하면서도 이재명에 대해서는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냐라고 오늘의 어떤 최근의 흐름들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라는 거죠. 자, 정세균 전 총리는 여태까지 내가 정치를 해오면서 민주당 내부가 가장 민주주의가 실종된 어떤 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DJ 총재 시절에도 김상현, 정대철 등 몇몇 비주류가 있었고 내가 당대표를 할 때도 괴롭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지만 나는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하나하나 설득하고 같이 가자라고 했지 내치려고 한 적은 없었다라고 의미심장한 비판을 했습니다. 자, 당은 원래 비주류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을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모습, 이게 당의 민주주의냐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시면은 똑같이 정세균이 무려 민주당을 향해 가지고 가장 민주주의가 실종된 정당이라고, 살다 보니까 이런 것도 다 봅니다. 그 가장 민주주의가 어쨌든 실종된 정당이라고, 이재명 쪽하고는 대놓고 그러니까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직격 비판을 때리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낙연도 그렇고 정세균도 그렇고 둘 다 문재인 정부에서 뭐 문정부 시절에 이렇게 국무총리도 지냈고, 이게 사실 걸어온 정치 노선이 얇냐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고 나름대로 저쪽에서는 굵직한 노선을 걸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기존에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통적인 기득권들 터줏대감들은 이재명하고는 확실히 그 노선과 계파가 다르다라는 걸 이런 사람들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단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우리나라 뉴스 언론판이 민노총을 비롯한 586 언론 노조 애들이 단단하게 장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언론 인간들이 전략적으로 웬만하면은 민주당 내부의 잡음에 대해서는 침묵을 해가지고 그렇지, 가급적 침묵을 해가지고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면은 민주당 내부의 어떤 그 당권 다툼, 갈등과 분위기도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정리가 좀 된 국힘당보다 실제 민주당 내부의 계파 갈등은 훨씬 더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그게 언론에 그만큼 충분한 이미지로 연일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민주당은 오랜 세월 기존의 전통적인 586 운동권 출신의 좌파 기득권 세력 밑에 있었으나 수십 년 동안 그 뒤에 한켠에서 오랜 세월 그 콤플렉스 아래 숨죽이고 살면서 기회를 엿보던, 그리고 최근 들어서 목숨 걸고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이재명 계파로 철저히 그 내부가 계파가 나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같은 민주당이라고 해가지고 다 같은 한 통속이 아니라 확실히 이게 노선이 다르거든요. 전통적으로 그 어떤 운동권 해먹어가지고 그거를 훈장처럼 내세우던 그 애들이랑 이재명 계파로 그 밑에서 뒤나 닦아주면서 더러운 일 굳은 일 맞이 않으면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몸을 낮추고 살아왔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이 이재명 계파는 그 성향이 완전히 그러니까 기존 운동권하고는 좀 다른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쪽이 더 강한 극좌처럼, 뭐 둘 다 극좌긴 극좌인데 이쪽이 더 강한 극좌처럼 일단 보이죠. 아무튼 그래서 계파가 철저히 나눠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민주당 내부 갈등이 실제로는 심각한 위험 수위를 그러니까 진작에 돌파했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하나 있었는데요. 불과 몇 달 전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어땠습니까? 기억나시죠? 실제로 우리나라 국회에서 가결까지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힘당 인원보다 실제로는 제명의를 날려버리는데 그 찬성한 인원이 더 많았거든요. 실제로는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 수십 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하고는 완전히 그러니까 걸어가는 노선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저 사람들은 물과 기름처럼 화합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한쪽을 작사를 내야 되거든. 자, 민주당 당내 내부 갈등, 당권 권력 다툼, 이런 거 계파 갈등들이 만약에 간단한 문제였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즉 그 당대표는 지키면서 갔겠죠. 자, 물론 저때 당시에 이재명이 날아가면은 대한민국 전체 국익을 위해서는 정말로 좋은 길이었겠지만 좌파 판사들이 극도로 편향적인 해석으로 이러다가 민주당이 공중분해되어 버릴까봐 억지로 이재명을 쉴드치면서 좌파 판사들이 대놓고 그러니까 이게 성장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정치 판결을 해버리고 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 억지로 이재명을 쉴드치면서 최후의 보루 역할을 자기가 해줘버리는 바람에 저때 정리가 못된 거기는 합니다만, 자, 바꿔 말하면은 실제로 언론 노조들이 전략적으로 침묵하고 기사를 아끼는 거, 허구한 날 국힘당 내부의 잡음만 떠들어대는 것과는 별개로 실제 대한민국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판은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훨씬 더 심각하고 험악한 분위기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 정치판 소식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파도 항상 너무 이렇게 패배주의적으로만 빠져있지 말고 낙담하지는 말고, 또 실제로는 민주당 진영 내부도 이렇게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으며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위험 수위를 이미 진작에 넘어섰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또 확실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또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